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코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저희 찐코TV가 형사사건 전문 채널도 되지만 시사 전문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너무 정치적인 측면을 좀 많이 올려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법과 관련된 그리고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상담한 사례가 많고 또 선임한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대표적인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불륜을 맺었던 걸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이걸 성범죄라고 계속 몰아가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륜을 믿기로 한 협박의 유형을 좀 몇 가지를 보면, 일단 불륜은 저지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서로 좋아서 불륜을 저지른 이후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이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부남 유부녀가 있는데 서로 성관계를 했어요. 물론 사실 좋은 감정에서 했겠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니까 갑자기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어렵다 하면서 은근히 이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유부남이 미혼녀와 사귀다가 미혼녀가 갑자기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주지 않으면 집에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유부남의 아내를 만나겠다. 이러면서 또 협박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건 실제 사례인데,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가 남편이 알게 됐다. 남편이 찾아갈 것이다. 나 요즘 힘들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또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은근히 돈을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법을 먹고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이걸 누구하고 상담을 할 수도 없고 상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또 돈을 주자니 계속 돈을 요구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힘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건 협박죄는 당연히 되고요. 돈을 요구하면 이제 공갈죄에 해당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이걸 고소를 한다 할지 그러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또 집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정이 이제 파탄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끙끙 속으로만 앓다가 결국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돈 주고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돈을 주지만 이것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평생 동안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히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성관계를 합니다. 물론 나이 좀 있는 층에서도 하겠죠. 근데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안다 하더라도 임신을 했다랄지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장 더 죄질이 나쁜 경우가 성범죄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둘이 만나서 둘이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강제로 했냐 안 했냐는 피해자의 진술, 여자의 진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악용하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술에 취했는데 당신이 취한 나를 범했다, 성폭행했다, 이런 얘기. 내 의사에 반해서 이제 성폭행을 한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문자, 카톡 보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대응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사과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보낸 문자, 카톡, 그 다음에 통화를 하면 통화 녹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또 그게 사실은 협박이랄지 공갈죄 이제 범법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돈을 뭐 뜯어내려고 하는 건지,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선의적인 건 악의적인 건지, 그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카톡이랄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저쪽이 명백하게 협박이랄지 공갈이랄지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역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상담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신속하게 이제 초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자신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범죄 행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죄 행위를 한 것처럼 인정이 되면 저쪽에서는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괴롭히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의 어떤 당사자들을 보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회적 지위가 없다 하더라도 평온한 가정을 유지를 해야 하고 평온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가족과 직장을 위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럼 잠 못 자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이제 겁나는 거고, 또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언제 집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뭐 대응을 잘 해야죠. 그래서 일거에 해결을 해야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또 알려질까 봐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누구에게 뭐 가족이랄지 상대방이랄지 누구에게든 알려서는 변호사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알리게 되면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 누설이랄지 명예훼손이랄지 이런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에 이런 징조가 보였을 때 바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서 이걸 어떤 형식이든지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